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난해부터 강원도청사를 신축 이전하는 계획이 추진되면서 영동 지역에서는 제2도청사를 신축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도 후보들의 공약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자칫 정치적으로만 이용된 게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강릉에 제2도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며 영동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도당 위원장인 허영 국회의원은 도청 조직 일부를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며 강원도의 조직과 기능, 인력 등의 확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에 제2의 도청사를 만들어서 강원도 내에서 새로운 균형 발전의 씨앗을 품고 허 의원은 환동의 본부를 제2청사로 격상시키겠다는 뜻이라며 조직과 기능, 인력을 어떻게 확대할지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2도청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영동 지역 시장 선거 후보들은 제2청사를 속초나 동해 쪽으로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동의 본부는 최근 들어 제2청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기관을 소개하면서 사실상 기능 격상을 시사하며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 계획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동 지역에서는 도청의 조직 이전이 전제돼야 한다며 제2청사 추진에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 해운이나 관광, 철도, 에너지, 자원개발 등 영동 지역의 관련 업무가 집중된 부분은 부서가 이전돼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수상국에 불과한 한동해 본부 청사를 증축 또는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 문화, 교육, 경제 부문까지 과감히 업무가 이관될 수 있도록 동해안 7개 시군 모두는 이번 기회에 하나 되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는 현재 건물이 낡고 오래돼 제2청사 설치와는 별개로 청사 이전과 신축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책 방향과 지역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서 예산은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2청사 논의가 속도를 낼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접경 지역 화천은 민관군 상생의 상징과도 같은 지역입니다. 지역민들의 희생으로 군부대는 원활한 임무 수행이 가능했고 군인들은 지역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국방부의 군납식자재 수의계약 중단 결정으로 이 민관군 상생협의체에 균열이 일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천의 농산물 전처리 시설. 군부대에 반가공 농산물을 납품하기 위해 17억 원을 들여 각종 설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사용도 못했습니다. 군부대에서 반가공 농산물 구매를 일방적으로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단가도 비싸다 그래가지고 2020년도에는 거의 감자 탈 필요해서 부대로 납품을 못하고 그냥 이 시설은 지금 현재 쉬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오는 2025년부터는 이곳뿐 아니라 군납과 관련된 모든 전처리 시설이 멈출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국방부가 50년 동안의 군납 수의 계약을 끝내고 경쟁 입찰을 도입하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군부대 부실급식 사태의 원인으로 수의 계약을 꼽았지만 군납 농민들은 조리의 문제를 재료의 탓으로 호도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고쳐달라 하는 거 있으면 저희는 다 고쳐왔어요. 괜히 자기네들이 편하게 말장난하느라고 뭐 우리 납품하는 사람 위주로 막 우리는 다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중에 큰 거짓말이고요. 화천에서 농협을 통해 출하하는 280억 원 상당의 농산물 가운데 군부대 수의계약 물량만 109억 원, 전체 40%에 달합니다. 군남 농민들이 지역 경제의 파산과 접경 지역 민관군 협의체의 파괴를 주장하며 청와대와 국방부 앞 삭발 시위도 불사하는 이유입니다. 다 감수하고 그래도 지역하고 상생한다는 명목하에 불편을 감수하고 여기 행정이든 뭐 농민들이든 같이 다 있었는데 이제 와서 나무라 버리는 거예요 지금. 군장병들의 식탁도 값싼 외국산 식재료에 노출될 가능성마저 우려됩니다.
단계적 경쟁 입찰이 도입된 올해 경기도의 한 군부대 급양시설에선 캐나다산 소고기가 발견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방부는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한편 경쟁 입찰 도입 이후에도 국내산 원칙은 유지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민관군 상생의 역사 50년과 그 맥을 같이 한 접경 지역 농산물 군납 수의 계약. 군납 농민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굽힐 줄 모르는 국방부의 경쟁 입찰 강행 의지와 충돌하면서 접경 지역 민관군 상생협의체에 커다란 균열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원주의 어린이 보호구역 단 3곳에서만 한 달에 1억 원 가까운 속도 위반 과태료가 거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물론 성인의 통행도 많지 않은 곳이어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앞에서 시속 30km 제한 속도를 지키기 위해 느릿하게 오던 차들이 단속 카메라를 지나치자마자 금세 속도를 높입니다. 원주 지정면과 횡성 서원면을 연결하는 406번 지방도가 지나는 곳인데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인 어린이 보호구역과 달리 바로 연결되는 도로의 제한 속도는 완충 구간 없이 시속 70km로 높아집니다. 제일 가까운 아파트에서 걸어서 30분 가까이 걸리고 왕복 6차선의 큰 도로를 지나야 해서 대부분 통학 차량으로 등하교를 하는 곳입니다. 원주의 또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 반경 300m 안에 민가가 없어 행인이 적은데 어린이집 옆에 붙은 도로다 보니 시속 30km 속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도 한쪽에만 있다 보니 차량들의 속도도 제각기입니다. 카메라가 있는 방향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천천히 차량들이 달리고 있는데 반대 방향에서는 빠르게 지나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속 건수는 어떨까? 취재진이 분석한 지난 3년 사이 원주의 과속 단속 카메라 적발 건수를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한 대당 월 평균 290건, 그 외의 지역에서 120건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또 보행자가 거의 없는데도 단속 건수가 많은 3곳만 합쳐도 한 달에 최소한 1억 원 가까이 과태료가 거칩니다. 인근을 지날 일이 잦은 주민들로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때문에 어린이 보호 효과도 크지 않은데 규제만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과속 카메라가 필요하다면 등하교 시간에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일부 구간에서 제한 속도를 상향하는 등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속도 제한 구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북한 금강산댐과 화천 평화의댐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백암산 정상을 오가는 케이블카가 9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오는 7월 문을 여는 백암산 케이블카는 위드 코로나 시대 새로운 평화 관광 시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이 2.12km의 케이블카를 타고 15분쯤 오르면 화천 백암산 정상에 도달합니다. 해발 1178m. 산 정상에서 오른쪽으론 평화의 댐을 바라볼 수 있고 정면으로는 북한 금강산 댐이 보입니다. 두 댐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곳은 백암산이 유일합니다. 전망대에서 만원경으로 북쪽을 바라보면 북한 마을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케이블카에서 조금 걸어 나오면 백암산 정상 표지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제 뒤로 보이는 북한 땅과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 6km 정도에 불과합니다. 백암산 케이블카는 앞으로 2달 뒤면 문을 엽니다. 공사는 2014년부터 시작됐는데 백암산이 민간인 출입 통제선 이북 지역이라 산으로 자재를 나르는 헬기가 뜨지 못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임시 삭도를 만들어 자재를 나르고 일일이 사람 손을 거쳐서 9년 만에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화천군은 민통선 이북 지역에 진정한 평화 관광지가 조성됐다며 하루 500명까지 관광객을 받을 계획입니다. 임남댐과 저희 이제 밑으로는 저기 평화의 댐을 동시 조망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으로서 저 이제 안보 관광지로는 가장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천군은 8호호와 평화의 댐, 백암산으로 이어지는 관광 코스를 개발합니다. 케이블카 개장 시기에 맞춰 8호호에 새로운 유람선도 띄울 예정입니다.
DMZ 관광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좀 체류형 관광 상품, 지역 경제 기여형 또 관광 상품을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화천 평화관광의 한 축이 된 백암산. 하지만 민통선을 넘고 군부대를 가로질러야 갈 수 있기 때문에 군부대 출입 허가가 필수입니다. 앞으로 허가 절차 간소화와 함께 산 위 전망대에서 군부대 시설물로 이어지는 탐방로가 조성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지방 순회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오늘 강원도를 방문합니다. 윤 당선자는 오늘 오전 춘천역에 도착해 강원도 경제부지사로부터 철도 인프라 확충 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이어 오후에는 4년째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지지부진한 원주 불온 일반산업단지를 방문한 뒤 강릉으로 이동해 중앙시장에서 상인들과 환담할 계획입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원주갑 당협위원장이 이광재 의원의 도지사 선거 출마로 치러지는 원주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12년 민주당 도정과 시정으로 인해 원주는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정체돼 있었다며 심장이 뛰듯 역동적이고 활기찬 경제도시 원주의 기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원주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춘추관장과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했고 지난 21대 총선에 원주갑에 출마했지만 낙선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춘천시장 후보로 육동한 예비후보가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육동한 이재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치른 2차 경선 결과 6후보가 57.64%를 획득해 42.36%를 얻은 이 후보보다 15% 이상 앞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육동한, 국민의힘 최성현, 무소속 이광준 후보 등 3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이광준 예비후보가 춘천시장 선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광준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공천이 확정된 후보가 춘천시 행정의 난맥상을 바로잡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고민 끝에 무소속으로 춘천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곧 탈당계를 내겠지만 당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다며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당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